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이걸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 스케줄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26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 담당 판사는 유창훈 판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성향의 판사인지, 과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어제 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보통 피의자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휠체어를 타든 아니면 침상에 실려오든 이 신문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여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26일 오전에 열리는 이 실질 심사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있는데, 업무 배당에 따라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번에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1973년생이고 대전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지법 여러 군데 판사를 지내왔는데, 최근에 이분이 영장을 기각하거나 아니면 인용한 사례를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 대해서도 역시나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발부를 했는데, 참 미심쩍은 부분이 뭐냐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아니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한다. 이 부분은 고개가 아주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이죠. 이뿐 아니라 이 돈봉투 사건의 핵심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한 명은 구속이 됐고 한 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이건 다른 전담 판사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한 사람이 바로 이 유창훈 부장판사였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돈을 준 윤관석 의원은 구속하고 돈을 받아 챙긴 이성만 의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뭔가 참 이상하다 싶은 이런 판단이죠. 이 외에도 건설 노조 간부,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스토킹, 그리고 집까지 찾아갔고 명예훼손을 했던 더 탐사의 강진구 이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꽂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러한 내용이 다니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이분의 기존의 어떤 판단을 보면 좀 미심쩍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만약에 기각한다면 기각 자체로서 이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치판사로 낙인 찍어야 되는,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140쪽이 넘는 검찰의 구속영장 이 청구서가 여러 기자들이 입수하면서 그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구속 안 할 수가 없죠.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근데 이걸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범죄의 중대성 면에서 아무리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하면 이건 구속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 나와서 이 혐의에 대해서 쭉 읽어 내려갔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고함을 그리고 쌍욕을 지르느라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 지금 언론에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보시면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놀랄만한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경기도 측에서 북한에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이런 계획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도 거의 이건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인데 이 가운데서 이 이재명의 측근들 김인섭, 정진상, 정바울 이런 정치 브로커들과 이런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갔으며 얼마나 이 경기 도정을 엉망을 만들어 놨는지가 여실히 다 드러나고 이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을 기각한다? 그 즉시 유창훈 이 부장판사는 그냥 정치 판사로 낙인 찍어야 되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안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가장 가슴을 울렸던 대목이 뭐냐면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언급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래도 용기 있게 진술을 해준 이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재명이 숱한 이런 범죄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각종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복의 두려움을 스스로 느꼈지만, 그리고 이재명 측에 아주 집요한 회유와 협박 전화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검찰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진술을 했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잡아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는데 정말 매우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여기에 같이 병합시켜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검찰의 전략이죠. 위증교사,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자, 그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해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해서 이게 드러나게 됐죠. 아니, 그 위증을 한 사람은 자신이 처벌받는 걸 무릅쓰고 진실을 밝힌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사건인데, 이걸 이 영장 청구에 함께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부분을 아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물론 이재명의 연기 요청 여부에 따라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만 26일 오전으로 잡힌 이 영장 실질심사, 그 결과는 반드시 구속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창훈 부장판사 스스로가 정치 판사임을 증명하는 이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